예,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뉴욕 증시 얘기와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들도 얘기를 해보자면 예. 지옥에 갔다가 그래도 파월 의장이 네. 머리끄댕이 잡고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장중 흐름들을 봤을 때 좀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들 네. 국내 증시에서도 좀 약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리 인상과 증시의 조정은 좀 별개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것은 또 아니다.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 얘기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책을 바꿀 의도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이미 방향등을 깜빡이를 켰다. 저는 그렇게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20년만 하더라도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랠리를 즐기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 21년이 오니까 벌써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이전에라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2021년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하겠다라는 건데 언젠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중에 풀려있던 유동성에 대한 무한정한 이제는 그 공급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 있어서 유동성을 풀어놓은 것을 언젠간 회수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예.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증시는 변동성, 일단은 그동안 2020년에 거침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고객예탁금이라든지 그 거래 대금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조정의 빌미이기 때문에 미국발 뉴스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조금 도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후자 쪽이 더 지금의 조정을 설명하는데 더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물론 시장 금리가 실제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전까지는 문제를 안 삼았다가 이제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핑계 삼아서 이제 전반적인 조정의 양상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앞으로의 흐름들 이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 예탁금도 계속 줄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시장 금리도 오르고 있고 언젠가는 올릴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이론적으로는 호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투자해볼까라는 생각들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론적인 거와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기로 들어서면 현재 지금 예대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주들이 들썩거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주들이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물론 증권사 같은 게 이제 저는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고요. 21년도 저는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개념은 금리와는 좀 별개로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더 좋죠. 여러 가지 신용 이자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데 은행주는 일단 좀 중립입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립이고 보험주는 퀘션 마크입니다. 오히려 채권 이자 수익에 따른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보험사 아니겠습니까? 네. 보험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흥국 화재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보험사들이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안 오르고 왜 흥국 화재가 올라갈까요? 이게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크게 부도되지 않은 게 보험사들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없다 보니까 해외 대체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 해외 호텔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했는데
부실화 정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3%가 넘는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형 보험사들이 다 물렸습니다. 우리나라 33개 보험사가 다 물렸는데 그중에서 대형사들일수록 이런 리스크가 더 노출이 돼 있고 오히려 중소형 보험회사일수록 이런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금리 인상 이꼬르 보험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하시고 있다는 증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주에 대한 관점도 다르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주 주목받을 때 예전에는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서도 약간 네. 수혜 정도를 많이 갈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떤 부실 위험도를 봐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 중형 보험사와 대형 보험사의 지금 부실 위험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지표들이기도 하고 기사로도 분명히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도 오늘 언론 보도들이 많던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내일부터 접종이 되고 이제 이미 운송이 됐다고 하니까 코로나19 백신 운송 시작하면서 뒤에 붙는 게 뭐 콜드체인도 아니고 뭐 주사기도 아니고 여행 항공주 네. 강세 이렇게 기사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제 이제 여기 그 개장 방송에 출연해서 여행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 어제부터 어제 오늘 이제 여행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죠. 예. 근데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몸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세요. 네. 정말 코로나19 백신을 맞냐 안 맞냐는 별개를 논의하더라도 네. 일단 집단 면역이 생기고 나면 그 해외여행을 한번 좀 나가보겠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방송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밀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물론 김영중 앵커나 저나 자유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여행사에서 좀 주최를 하는 안정된 지역, 안정된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방역도 검증이 돼 있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따라서 여행사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급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쪽에 대한 것보다는 직접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아웃바운드로 나간다라는 거.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그 여행주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V를 안 보는데 주말에 TV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주말에 그 황금 시대, 그러니까 주말 저녁 시대에 홈쇼핑에서 여행 관련된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상품. 예, 여행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는데 물론 당장 뭐 며칠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면역들이 생겨서 서로 간의 격리가 면제되기 시작한다라면 약 1년 동안 여행이 유효한 거예요. 이런 상품들을 여행사들이 팔기 시작했고 홈쇼핑에서 황금 시간대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 주위를 돌아보면 너 여행 갈래?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행주가 올라갈 때가 된 거죠. 여행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투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거는 그냥 짧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도는 확연하게 다른데요.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에서 1순위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변동성 장세를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건 모두가 아는데 그 언제 들어가느냐 그 타이밍은 조금 더 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살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